네, 안녕하세요. 승무입니다. 네, 오늘 또 행정사님들하고 수험생분들 답변을 좀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음, 저 이렇게 방송 채널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상의 드릴 일 있다, 의뢰하고 싶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연락처를 남겨주셔야죠. 그냥 제가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 사무실 번호가 591 3222 또는 휴대폰 번호는 010 5073 3224 이거든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연락을 달라고 하면 연락처를 주셔야죠. 연락처가 없는데 제가 연락을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다른 행정사님께서 이렇게 또 글 올려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 방송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그러니까 행정사가 우리나라의 개업 행정사가 제가 알기로는 대략 뭐 10,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따신 분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이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제 깜냥이라고 하죠. 통상 제 그릇이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작게 혼자서 그리고 다른 행정사님들 만만 행정사님들 영입을 해서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이제 계속 하시는 행정사님은 계세요. 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 말로는 나오시는 그 대대장 출신 제가 연대 인사과장 할 때 대대장님 계셨는데 전역하고는 형 동생 하죠. 같이 늙어간 처지에 그때는 진짜 사실 연대 인사과장이라고 해도 대대장이 하면 중령이고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밖에서는 그냥 동네 형이고 뭐 같이 소주 한잔 하고 담배 한 대 피는 그런 사이니까 하시고 계신데 또 다른 행정사님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하시는 행정사 분들 계세요. 제가 같이 이제 일기 교육 받았던 행정사님 중에서는 진짜 되게 막 핵서만 전문으로 하셔가지고 뭐 직원들 막 두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행정사님을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정사님들이 더 많은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 아니 두 명이서 하긴 해도 저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또 시간 남고 이렇게 해서 틈틈이 또 저도 이제 올해 목표가 유튜브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저만의 생각이고 우리 군대에서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공무원 사회는 당연한 건데 저희가 이렇게 계획 보고 올리면 그 과장님이나 부장님 이러죠. 막 제가 막 저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웠는데 한마디 무너지잖아요. 야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 말처럼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행정사님들은 보시면서 필터링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음주운전 구제율 관련해서 방송 올렸잖아요. 2023년, 2022년 기준에서 5.7%고 2023년 기준에서는 5% 미만일 거예요. 아마 내년 발표 나면 거의 5% 미만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정사 티타임 때도 제가 초기 행정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음주운전은 제가 하면서도 죄책감이 드는 업무. 왜냐면 하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결국 나도 안 될 걸 알면서도 달려가는 마치 불나방처럼. 근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죠. 이런 말을 하면 저희 그때 같이 동기 행정사님들 한 번씩 뭐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야 너는 사업을 해야지. 예, 그런 말을 해요. 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으면 되는 거고 희망을 가져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요. 행정사님들 중에서는 사실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처럼 이거 안 되는데 수치상으로도 안 될 건데 라는 하면 어째 하기 전에부터 안 되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게 어쨌든 결과를 봤을 때는 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무튼 보시는 행정사님들께서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런 저처럼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죠. 부정적인 네, 소수 의견이 있고 뭐 다수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일 중요 질문하셨던 이제 진로 고민인데 윤리 경영 ISO 기업 관련에 입사했는데 이거는 아마 컨설팅 업체인 것 같아요. 네, ISO 3700인가요? 뭐 그 준법 경영 그 ISO라고 해서 월드 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인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인데
여기 의료기기에서는 ISO 13485, 우리나라에서는 GMP 요렇게 넘어가는 그런 건데, 뭐 ISO는 9001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마 그런 그 컨설팅 업체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했는데 행정사를 지금부터 해야 할지 실무를 공부 후 해야 할지, 음, 일단 지금은 많이 행정사가 확실하게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지금 제가 사회복지시설 하잖아요. 시설이나 뭐 의료기기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나 hebsop, 특히 hebsop 이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담당 주무관 통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주무관님들이. 주무관님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옛날은 주임급, 구급 이렇게 담당 실무자를 주무관이라 하거든요. 행정사님하고 상담해 보세요라고 말을 해요. 네. 이거 실제 제가 19년도 업무를 할 때는 이런 말 전혀 안 나왔어요. 음. 담당 저도 잘 모르니까 민원인인 척하고 전화하고 물어보면, 아 뭐 어디 컨설팅 업체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뭐 인터넷 쳐보시면은 그 전문으로 하시는 뭐 업체 있던 찾아보세요라고 말했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은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기는 제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 안전화학 물질 그거 뭐 다른 것 때문에 그 액상담배 그게 2% 이상이고 뭐 저장 톤수가 높으면은 그게 시설 점검도 받아야 되고 뭐 안전 책임자도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하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부끄러우니까 행정사라는 말을 안 했죠. 네. 아, 요즘 이거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그냥 행정사님 찾아서 맡기세요. 그게 빠를 거예요. 뭐 비용은 좀 들어도 주무관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 네. 요즘 다 진짜 그런 얘기 하세요. 왜냐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시험 출신 행정사님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분도 있어요. 그 그 이시진 행정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도 그렇고 또 시험 출신 행정사님 중에서 정말 업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피켓도 세우고 관련 공문도 보내고, 사실 저는 주워 먹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뭐 나서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라는 게 국회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사회에 가서 뭐 제가 뭐 어벽 수호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분들로 인해서 행정사 위상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내년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올해 제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못 믿으시겠죠. 저도 사실 안 믿겨요. 이런 어벽이 우리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네. 근데 담당 주무관들이나 좀 난이도 있는 인허가들은 가면 행정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광주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네, 모 그 광역시 그 사회복지시설 이게 설립을 하러 가셨는데 그분 또 계속 바꾸고 나니까 그 담당 저 마침 또 저희가 들어갔던 그거예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이, 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행정사님 인터넷 쳐보면 행정사님들 이거 많이 하시더라. 대부분 다 행정사님이 해서 보내시는 거다. 한번 상담해 보시라고. 특징적으로 이제 뭐 승무란 말은 못 하시겠죠. 당연히 이거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행정사 위상이 지금은 점점 높아가요. 더 높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 이제는 시험 출신 행정사님한테만 맡길 수 없는 거죠. 저도 해야 되고 저도 당연히 권리투쟁을 해야 되는데 전 너무 소심해서 잘 안 하죠. 네, 아무튼 그렇고 음, 어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요거는 이제 ISO는 요거는 컨설팅이 가능한 분야예요. 저희 행정사하고는 특별하게 배타적 업무는 아니에요. 왜냐면 ISO 신청을 하는 거는 ISO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민간이에요. 민간이고, 이게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ISO 13385, 13485, 13133,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게 이제 국내 GMP 허가인데 이렇게 되는데 13485 맞나? 이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국가에서 ISO 표준 모델을 따서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국가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럼 이건 배타적 업무가 되는 거예요. 행정사 배타적 업무가. 근데 순수하게 ISO는 컨설팅이 가능한 분야예요. 배타적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수험 선생님께서 그쪽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 순수하게 윤리 경영 ISO만 바라봤을 때는 행정사가 들어갈 분야는 사실 없어요. 사실 늦었고.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SO 컨설팅은 이미 컨설팅 업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행정사가 특별하게 배타적 업무가 아니에요. 이건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예요라고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민간 공인 인증기관에서 민간기관에서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연관성은 있겠죠. 그래서 ISO 전문 행정사라고 뭐 표방은 할 수는 있겠지만 ISO는 오는 결국 행정사 배타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조금 고민을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고민이 좀 필요하죠. 좀 사설로 빠지는데 인허가는 법률 업무입니다. 누가 법률 업무라고 하던가요? 하면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고 법제처에서 그랬어요. 네, 법제처에서. 네, 인허가는 새로운 권리 관계를 형성시키고 발생시키는 법률 업무입니다라고 하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ISO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사회복지시설 인허가도 그렇고 의료기기 GMP 이거를 컨설팅 업체에서 많이 해요. 사실 뭐 드러나는 건 없거든요. 그냥 요즘에 의료기기도 전자민원 포털에서 하는데, 네.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런 거죠. 컨설팅이지, 컨설팅이다 컨설팅. 우리나라 말에서 컨설팅이라 쓸 수 있는 건 유일한 단어는 국제적으로도 그래요. 경영밖에 없어요. 경영 컨설팅. 근데 컨설팅이라는 명문 하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냐면 법률 컨설팅.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죠. 네. GMP 컨설팅.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나아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왜 네가 그렇게 판단하냐? 왜 판단하게요? 제가 유권 해석을 제가 받아냈으니까요. 법제처에서 그리고 식약처에서. 식약처도 처음에서는 GMP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예요 라고 하다가 제가 법제처 유권 해석 받고 법제처 해석 받고 식약처 해석해서 유권 해석 올렸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변호사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법률 업무입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사는 다 할 수 있는 거냐 행정 업무 그러면.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행정사는 행정 관련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냐 누가 정했냐라고 하면 누가 정했게요? 행정사법에서 정했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변호사한테는 그런 말 해요.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네, 법률 대리부터 시작해서 일반적 법률 업무까지 다 가능해요. 근데 변호사한테는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해요. 왜 변호사 너희만 법률 업무를 할 수 있냐? 나도 하고 싶다. 법률 컨설팅을 하고 싶다. 법률 컨설팅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변호사에서 기겁을 하죠. 얼마 전에 그 은행장 출신이 법률 컨설팅이라고 해서 수천만 원 받아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죠. 네, 이게 인식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좀 이야기해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업무하는 제가 볼 때는 다소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전문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 대신 ISO라는 업무 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고 그 때문에 배타적 업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관심 있었죠. ISO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인증 심사원이 뭐 공부도 좀 했었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국가에서 그러니까 세계 표준 단체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면 당연히 이게 행정사 전용이 배타적 업무가 되는데 익스클루시브한 업무가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만약 행정사를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이거는 뭐 지금부터 하세요. 되면 하시면 좋죠. 어쨌든 준비되면 하겠다라는 말은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언제 준비라는 기간이 한정이 없거든요. 내일이 될 수가 있고 일주일이 될 수가 있고 계속 준비만 하다 인생이 끝나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어릴 때 하버드 갈 준비를 했었고 중학교 때는 안 되겠다, 하버드를 못 가겠고 서울대 갈 준비를 하자 이래서 서울대 갈 준비만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서울대는 안 되겠고 연고대나 서연고를 한번 가보자, 연고대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준비를 했었지만 결국은 못 갔고, 준비라는 것이 농담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께서 확신이 있으면 하세요. 네. 내가 이걸 곧 해야 되겠다. 내가 곧 굶어 죽어도 해야겠다. 하세요. 근데 조금 아리까리하다라는 말을 하면, 생각이 들면 조금 기회를 좀 더 보시는 게 나아요.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행정사는 자영업입니다. 네. 한 달 매출을 고민해야 되고 1년 매출을 고민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저한테 지금 받는 거 중에서 한 7, 80%만 월급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톡 놀아놓고 달려갑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럽니다. 힘들어요. 보이는 것만큼,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 저도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하는 것도 힘들어요. 뭐 어제도 그 학교폭력 보호자님께서 법대 나왔대요. 본인이 법대 나왔다고 하는데 막 자꾸 막 싸우는 거예요. 저랑 법리를 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거 왜 내가 이거를 싸우려고 하지? 라고 해서 그냥 다음에 다시 전화달라고 하고 끊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뭐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중간에 좀 딴 데로 새긴 했었는데,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또 뭐 100%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차피 본인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는 조언자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확신 있으면 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